안녕하세요. 마스터마인드 클럽. 저희가 새롭게 또 2기 네, 를 단장해서 돌아왔습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각 한 주 동안 같은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 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빅토리아 님과 걸맘 님과 제 님께서 읽으시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 혹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약 10 분씩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미리 꼽아 주신 토론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같이 자유롭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눌 책 이름은 지적 대화를 제가 정확한 이름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그리고 2편 그렇게 두 권을 저희가 다 같이 읽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혹은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또 댓글이나 다양하게 소통해 주시면서 나눠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빅토리아 님 먼저 어떻게 책 읽으셨는지 한 10 분간 말씀해 주세요. 저희 빅토리아 님 소개도 해 드릴까요? 우리 빅토리아 님은 어 다양한 부캐로 마음 읽기 또 마음을 위한 삶을 사시고 계신 우리 LA의 구루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시고 계시고 또 동시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다 갖추면서 늘 더 나은 어제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살고 계시는 빅토리아 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네, 네, 너무 멋진 지금 또 네, 네, 소개를 받아가지고 근데 화면을 보면서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네, 제가 처음 스피커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슬라이드 쉐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이 좀 크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는 이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넘버 1을 지금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이 코끼리 사진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적 대화를 위한 지대 널얏이라고 발음을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제로를 사실은 너무 지금 읽고 싶어서 막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사 있는 거여서 사실은 그 책을 조금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 책에 근데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듣고 굉장히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파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코끼리를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아기 코끼리를 이제 데리고 와서 아기 코끼리를 이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계속 때려서 아기 코끼리가 완전히 나는 절대 이 인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아기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야생성을 100% 말살하는 게 이 지금 파잔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코끼리들이 사실은 죽고 살아남은 코끼리들만이 이제 길들여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잔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이제 살아남은 코끼리는 이제 성인 코끼리가 돼서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도 세죠. 코끼리 뭐 완전히 무슨 뭐 사람 한 명 정도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을 사람 한 명이 뭡니까? 뭐 굉장히 여러 명들 제압할 수 있을 텐데 완전히 이제 폭력성이 거세돼서 정말 순종적인 코끼리로 이제 서커스단 같은 데서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질문이 나는 매 맞는 코끼리인가? 아니면 나는 몽둥이를 든 자인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없었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몽둥이를 든 자도 사실은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몽둥이를 그 들게끔 만든 그런 뭐 서커스 그 자본가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서커스를 보고서 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본인은 모르지만 일종의 그 사람들도 가해자였을 텐데
제가 이거를 먼저 지대 너야 그 일을 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처음에 추천을 받았을 때 약간 조금 의외였어요. 저는 인문학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다 고전을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지대 너야 이게 이 책이 와서 저는 살짝 그래? 근데 이 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조금 짜집기한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짜집기한 것도 좀 있겠죠. 내용이 있기는 있을 텐데 저는 그 최 사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이렇게 1권, 2권, 제로 이 책을 그렇게 굉장히 긴 텀을 하고 내신지 제가 몰랐어요. 이분에 대해서 잘 전 이분 팟캐스트도 듣지도 않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책을 왜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여러분들이 이 세사장의 그런 뜻과 같이 동의를 해서 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떤 분이 사실은 소개했는지도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책을 되게 감사하게 받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얕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막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저랑 조금 결이 같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금 신비라는 그런 그 토픽으로 제로를 내게 된 것도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의 영혼을 돌아보자. 그래서 내 영혼이 누군가의 의도로 조종되고 살지는 않았는가라는 게 사실은 이분의 그 처음에 이 인문학을 시작하게 된 그게 토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파잔을 통해서 사전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 영혼이 얼마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좀 파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세뇌를 당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살았다면 사실은 제 영혼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농락을 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많이 조금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저한테 온 이유가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챙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좀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안에서 그런 나와 세계 관계를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조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최 사장이 얘기한 게 사실은 이제 지적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식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라고 이분이 얘기하신 게 굉장히 본인을 조금 너무 낮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발 딛고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계에 발을 딛고 사는 나에 대한 이해가 이 책에 관한 내용이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먼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왜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이제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었죠. 그래 많이 읽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실은 질렸고, 그래서 이제 인문학으로 돌아왔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으로밖에 돌아올 수 없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세상에 대해서 깊은 궁금증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인문학을 통해서 나와 세계 그리고 나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 인문학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의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세계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나와 세계의 관계는 무엇인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번 주에 읽은 책 지대 널얏 1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읽을 책 지대 널얏 2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세계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다룰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자아는 결국 내가 될 텐데 나랑 세계랑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한 그런 좀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그런 그 두 가지 질문들이 이 책에서 다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대널량 제로에서는 이제 자 이꼴 3개. 그러니까 이론론의 측면에서 이거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다음 주에도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저는 사실 제 목표는 지대널량 제로까지 읽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한 건데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다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진 3가지 질문은 사실은 요 3가지였어요. 이론론, 이원론. 저는 이게 처음에 이거 보면서 또 도표로 나오잖아요. 최 사장님이 그렇게 손으로 쓰신 게 나오는데 이론론, 이원론 이게 뭘까? 사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이론론, 이론론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론과 관념론.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번 책에서는 많이 다뤄지진 않지만 제로에서는 다뤄질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실제하는 세상이냐 아니면 우리 관념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냐. 이게 무슨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질문이어서 제가 일단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서문을 읽어보면 순서대로 꼭 읽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궁금해서 이 사람은 왜 순서대로 읽으라 그럴까? 왜냐면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이것들을 사실 굉장히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역사 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경제적 토대 안에서 이제 정치적인 시스템이 생기고 그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사회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다음에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관심사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읽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3가지를 이제 나중에 지금 같이 한꺼번에 이제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원론이 사실은 이제 물론 이 3개가 이렇게 완전히 딱 그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어느 하나 또는 다음이라고는 얘기를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제가 이제 학원에서는 인플로이어니까 제가 저희 학원에서 제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따지면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될 텐데 사실은 저는 흑수저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네, 이쪽에 속하게 되겠죠. 여기 다수의 피지배자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렇게 어느 하나로 딱 그렇게 무자르듯이 하지 못할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제 크게 보자면 여기 소수의 지배자의 세계와 다수의 지배자의 세계로 이제 나눈다라는 게 사실은 이 이원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 한꺼번에 나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걸맘님 이제 팟빵을 들었어요. 근데 걸맘님이 윤리를 하셨길래 저는 사회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저희 같이 한번 나눠볼 때 저는 이제 사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사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저희는 본계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세상에 대한 이제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계신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제가 그동안은 이제 마음의 벽을 이렇게 닫고 제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한테 저 사람 원래 저래 막 이렇게 했었던 것에서 조금 이제 빗장을 열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사실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인생을 알기 위해서 인문학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나중에 질문 한꺼번에 받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누구시 걸맘님이신가요? 네, 걸맘입니다. 네, 걸맘님 어제 팟빵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걸맘님이 이미 다 이거를 다 소화를 시키셔서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셔서 들으면서 너무 이해가 잘 됐었어요. 그래서 걸맘님의 지된 열던 얏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걸맘이고요. 빅토리아님 너무 인트로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영권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더라고요. 1권, 2권, 그다음에 영권. 그래서 저도 영권 너무 읽고 싶은데 저는 거기까지 못 읽었는데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저는 여기에서 이분이 이 그 단어를 쓰신 게 너무 좋았어요. 극단적 추상화. 극단적 추상화라는 그거를 통해서 지금 1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1권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이렇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극단적 추상화를 통해서 2가지 세계로 나누시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사람이 다르지만 일단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이게 제목이 얕은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 정립하는 데 저는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인제 제 블로그에 썼지만 이과녀, 전형적인 이과녀. 그래서 기본을 해 주고 입문서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라고 들었는데 그럴 이유가 있겠다 싶으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계 A, 세계 B 이렇게 나누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A는 소수 지배자의 세계.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부르주아, 자본주의, 보수, 엘리트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윤리에 있어서는 의무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세계 B는 다수 피지배자의 세계, 그리고 그래서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진보, 민주주의, 집단주의, 목적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조금 더 포인트를 집었던 거는 저는 윤리에 대해서 잠깐 써놨는데 이게 저에게는 좀 신선하게 다가와서 윤리를 이분이 그 세계 A, 세계 B와 나눈다면 그거에 대해 나눈다면 이분은 윤리 절대주의, 윤리 상대주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리 절대주의는 거기에 이제 속하는 게 의무론. 그래서 이거는 윤리에 있어서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만약에 A라는 길이 맞다라면 상황이 어쨌거나 이게 A라는 길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윤리론이고요. 여기 이제 받쳐주는 그 이론이 칸트의 정언명법이라고 하고 거기에 연결되는 경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 이렇게 내 거. 여기서는 거니까 오지 마 이렇게. 그리고 2번째는 윤리 상대주의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윤리 관점은 목적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주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조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 결과가 이익과 행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논리가 공리주의인데 공리주의에서 양적 공리주의, 미래 질적 공리주의. 밀도 들어봤고 공리주의도 들어봤는데 전 여기에서 연결이 됐어요. 아, 그 밀이 여기에 미래 질적 공리주의구나.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경제 이론은 복지를 위한 높은 세금 이렇게 크게 2가지 갈래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 저자분께서 숙제를 주셨어요. 내가 준 거는 큰 몸통이니까 그 사이사이 가지 채우고 인제 그거는 앞으로 독자들이 이제 바탕 줬으니까 살아가면서 채워 나가. 이렇게 해 주셔서 인제는 이렇게 큰 틀이 잡혔으니까 아까 빅토리아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빅토리아 님하고 그 마음 여행을 바로 지난주에 끝났는데 사실 거기에서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요새 무슨 페이크 뉴스 막 정말 최첨단 막 음향까지 입히고 요새 비디오도 바꾸고 그래서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저 초등학교 때는 뉴스, 신문 이런 게 무조건
신빙성 있는 자료 이렇게 시험에도 나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정보를 소화할 때 조금 더 알맞은 지혜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 도움이 됐었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써 놓은 거는 저는 지난 시즌 때 저희가 개발서를 함께 읽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번 주에는 이거를 합시다 이렇게 함께 적용을 하고 실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더 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책에서는 여기서 뭐 행동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틀이 주어졌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정보의 홍수이지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더 알맞게 지혜롭게 걸러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어, 선거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상이고요. 이번에 다음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LA, 네, 여기 캘리포니아에 같이 계신 분인데 어, 미국 내 한인계 금융계 미녀 제님, 네, 금융에 종사하시고요. 저희 모두 금융 쪽의 멘토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빅토리아 님이랑 걸맘님께서 너무 책을 되게 깊이 잘 이해하고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저도 두 번째 이과녀여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고 조금 감사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떤 공대생이 항상 접하는 어떤 공식이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관여하는 어떤 그런 학문을 한번 이렇게 쭉 짚어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인문학 인문서로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깊진 않지만 한 분야에 인문학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왠지 한 번 더 읽어봐라고 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그 점이 조금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거는 첫 번째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예전의 세계와는 분명히 다르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또 미래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우리는 그냥 그 긴 시간 속에서 그냥 하나의 점 위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 살아도 변화를 못 볼 것 같은 이 세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계가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보면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인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사실은 그걸 모르고 살아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 저자가 생각하는 거는 알고 판단을 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저자의 관점이 이 책에 잘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느꼈고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내가 이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배웠던 것, 내가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냥 살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중에서도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진짜 굉장히 조금일 거라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얼마나 조금일까. 이 책 이렇게 많은 책 속에서 정말 몇 권밖에 읽지도 않잖아요. 저희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약간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조금이고 조금 더 내가 그걸 인정하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교육받고 내가 읽은 책, 내가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모든 교육이 나의 생각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생각은 그런 걸로 인해 만들어진 것인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교육한 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게 사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맞다고 생각하는 거의 거의 90%일 텐데, 사실은 이런 책이나 이런 어떤 다른 것들을 접함으로 해서 그거를 내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내가 판단한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자기를 한번 깨보는 그런 퀘스천을 해보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결론적으로는 한 거고요. 잠깐 그냥 쉐어를 하면,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 저자가 이야기한 거를 그냥 제가 그 정리를 각각 했는데, 그 중에서 쉐어가 되나요? 한번 볼까요? 쉐어가 저쪽은 쉐어가 안 되나요? 쉐어가 잘 안 쉐어가 안 돼요? 쉐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바꿀게요. 잠깐만요. 일단 말씀.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우선 아까 그 걸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역사, 경제, 윤리, 사회, 정치 이렇게 나눠서 큰 흐름을 그 작가가 설명하고 있는데, 역사는 다 아시겠지만 원시 공산사회에서 지금 현대까지 왔고, 경제는 초기 자본주의에서 이제 사실은 거의 후기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까지 그 개념이 발전을 했고, 사회주의는 이제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정치는 보수와 진보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아까 그 윤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나온 예 중에 하나가 굉장히 조금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게, 저자가 예를 하나 든 게 그거였어요. 그 비정한 모녀의 동반 자살. 그러니까 삶의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 부녀가 아니죠.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는데, 신문 A는 아무리 어려워도 왜 딸과 같이 죽어야만 했나? 엄마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이런 거였고, 신문 B는 이 사회가 그 가난한 모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이렇게 그 기사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기사가 더 마음에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회가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저는 신문 B에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고, 신문 A를 보면 약간 어떻게 좀 너무 야멸차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 개인주의와 어떤 집단주의의 사고의 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제가 그 신문 기사 B에 더 동조를 하지만, 이 상황이 또 다르게 바뀌면 저는 사실은 좀 더 개인주의에 동조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그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 신문 기사에 더 동조를 하면 저 사람은 조금 특이하다. 뭐 훨씬 더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 그러니까 좀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런 건가? 약간 이렇게 동정심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도 물론 영향을 가겠지만, 이렇게 큰 흐름에서 보면 개인주의적 토대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대부분의 집단이 있고, 그 어떤 집단주의, 그러니까 사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그 사회나 현상을 분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군대를 가거나 어떤 사회 보장 제도가 있는 건 그 개인이 약간 희생을 해도 사회 전체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성격이 되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개인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어떤 큰 틀의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사회 현상이나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나의 이 결정은 어떤 그 생각의 틀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가를 알면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약간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는 조금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회사를 막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딱 달리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 좀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딱 그 시간을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미리 질문들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전부 다에게 해당하는 질문인데 5가지 영역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에서 이제 커버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코끼리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분야가 현실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인데 이 중에서 새로 알았거나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뭐가 있는지 헤븐키님이 나눠주세요. 걸맘님과 제님과 빅토리아님은 이제 발표를 해주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헤븐키님께서 하나 분야를 선택하셔서 어떤 게 좀 새롭게 알았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음. 헤븐키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제 말씀이 혹시 들리나요? 네네, 들려요. 네. 제가 좀 커넥션이 안 좋았나 봐요. 예, 들릴 정도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와, 우와 막 이랬어요. 왜냐면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정치, 경제, 사회, 세계사 이런 모든 윤리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 최 사장님께서 그런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쫙쫙쫙 이렇게 그 5가지로 해서 너무너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신 것에 저는 최 사장님께 고맙다고 이메일을 쓰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 언제 조금 제가 더 부지런해지면 아마 쓸지도 몰라요. 막 제로까지 읽은 다음에는 그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빅토리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너무나 겸손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얕다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얕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질문에 이게 답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딱 읽었을 때, 그 첫 부분에 그 말이 너무 와닿았었어요. 왜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과 개인의 경험이 다르다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한다 해도 서로를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여기 이걸 들으면서, 맞아. 하면서 저거가 딱 들었던 생각이, 제가 중국에 살 동안 한 1년 정도 북한 이제 아이랑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근데 우리 남한에서 자란 우리와 북한에서 자란 사람은 정말 이 자란 환경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생각. 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한 7살짜리 아이는 마치 한 17, 20살이 된 것 같은 눈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또 놀랍고 애잔하고 막 불쌍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요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한 단락을 읽는데 그때 생각이 마구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문학을 배운다는 게 조금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인문학을 좀 더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엉뚱한 데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제가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경험이고요. 예, 저는 이 5가지에서 특별하다기보다는 그 5가지 모든 방면이 너무나 제게는 이렇게 큰 틀을 세워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읽은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빈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의 답변까지 이제 해주셨어요. 우리는 왜 인문학을 공부하는가? 네, 거기에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해야겠다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네, 혜빈킴님, 혜빈킴님, 그래도 그분은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네, 저희 네. 엄마 아빠하고도 대화가 안 돼가지고.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저 막 카톡으로 엄청 뭔가 많이 보내세요. 근데 많이 보내시는데 정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그 노인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많이 정보 얻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조금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누구누구 XX 막 이런 식으로부터 먼저 출발을 하시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도대체 그러니까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아까 그 코끼리 파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까 우리 저기 제님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하고 사회를 보는 눈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고관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입받은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까지 사실은 그런 기능까지 상실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자극적인 정보에 를 이렇게 본인이 취합하시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너무 안타깝게 맨날 보시면서 맨날 그렇게 하시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토대 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모르진 않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전체적인 거죠. 근데 전체적인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엄마 아빠는 정말로 그 다수의 피지배자이신 분들인데 그런 다수의 피지배자이신 분들이 그런 소수의 그런 권력자를 옹호하는 그런 뭐 신문이나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런 논리에 그렇게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그거는 저한테 진짜 숙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화를 아까 정말 사자하고 대화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사자한테 말을 가르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덧붙여가지고 여기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에서 뭐 재벌 기업의 특정 제품이 세계 점유율 1위가 되고 또 스포츠 스타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당신에게 절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미디어가 재벌 기업과 스포츠 스타를 칭찬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반영했다고 해서 그 열광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 네. 그거는 내 고등학교 자녀가 반에 전교 1등이 있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가 확실히 아까 빅토리아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는 이걸 아주 예전에 읽고 다시 읽었는데
다들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요즘 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서도 정치가 썩었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면서 뉴스는 사건, 사고, 연애, 스포츠 부분만 본다거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불안해하면서도 어디부터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또 머릿 말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또 역사의 부분이 들어간 게 지금 내가 나를 알기 위해 나의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시 반추를 해보잖아요.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나. 이와 똑같이 지금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는 어디서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지금에 왔나. 이래서 저는 사실 역사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의 사회.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현재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yes or no라고 단순하게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또 추가로 설명을 또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별맘님? 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경제 문맹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모르나 하고 봤더니 진짜로 이과여가지고 어떤 중학교 어느 정도 수준 이후로는 여기 나왔던 이런 과목을 학교에서 수강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경제도 은근히 이과인 줄 알고 마음이 더 무거웠었는데 문과 쪽이라고 하니까 조금 가벼워진 마음. 그래서 여기 이제 각자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 사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온 가족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만큼 문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북미에 계신 분들인데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 5가지 문제가 완전 극을 찍었죠. 정치, 경제, 윤리, 역사, 사회, 인종까지 여기는 이제 미국이니까 해서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을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지만 또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민자 이렇게 돼서 이민사회 역사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꽤 내 나름대로의 시선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윤리를 발표한 게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윤리 상대주의, 윤리 절대주의를 저에게 줬을 때 과연 뭐가 더 윤리적인가?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윤리적인 길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이래저래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사람들을 돕고 행복을 줬다면 그게 윤리 아니야? 그럼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조금 더 향님의 대답에 조금 더 자신 있게 저는 나름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그 윤리 파트를 읽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 5가지 항목이 큰 색의 A, B라고 주어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의 A라고 해서 경제의 A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에 있어서. 그래서 또 그거를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없었던 만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저랑 완전 반대의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도 예전에는 말이 안 돼. 말을 그냥 아예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앞뒤면처럼 나도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그 대답에 대한 예스에 대한 자신감은 이 책을 읽고 조금 떨어졌어요. 음. 네. 네, 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체적인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뽑은 이유가 이 저자가 그 서문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책을 자기가 쓰고 쓴 이유가 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참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이게 막 이런 뭐 인문학, 뭐 역사, 정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알고 나서는 어쨌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세계에서 보면은 인제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알았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더 그 큰 세계에서 주체적인 판단을 하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결론적으로는 걸맘님이랑 똑같은 대답이 돼 버린 것 같아요. 빅토리아님은 어떠세요? 뮤트.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나만 뭐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굉장히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진실을 모르니까 저렇게 생각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진짜 건방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굉장히 이제 이 마음 공부하면서 이제 중도를 강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중도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조금 많이,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가 거의 개입을, 물론 이건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개입을 하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개입을 했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는 거의 이제 선거에서 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반대로 또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계기로 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세계에서 좋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그걸로 이렇게 힘을 지금 그나마 네임덕을 조금 덜 하면서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국가가 개입하는 거 보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놀라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접촉을 한, 그러니까 그런 신용카드 내역 전화한 것까지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뒤져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뭐 신천지라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개입됐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당연히 어떤 분들이 그 사람들이 신천지인 걸 당연히 숨기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시는데, 자기들이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밝히면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적인 모델이 굉장히, 코로나 같은 거에서는 사실은 그거 말고는 대안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국가가 그렇게 개입을 한 게, 물론 그때만 그렇게 개입을 하고 그렇게 끝나면 사실은 물론 그 굉장히 이머전시, 뭐 굉장히 큰 그런 재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국가도 어떻게 한번 그렇게 개입이 돼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도 사실은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부터 그 정도로 개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조금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게 옆에서 볼 때는 조금 조마조마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상황 안에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딱 중간을 걸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더 예, 뉴스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네. 굉장히 많이 퀘스천 마크가 점점 커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요새 고전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유명하신 정말 이런 저희 스승님 같으신 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분들의 사상이 우리에게는 최고인 거잖아요. 그분들을 비탈 만한 게 사실은 아직도 부족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피라미드나 이런 거 아직도 우리 밝혀내지 못했잖아. 우리 과학기술이 아직 발달을 했어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네, 이게 진짜 역사가 계속 진보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도 횡설수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젠님하고 걸마님하고 같은 네. 네, 이제 혜빈기님께는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5가지 분야 중에서 조금 더 알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뭐 그런 분야에 대해 선택하신 이유? 첫 번째 질문이랑 또 5개 중에 어떤 거 이런 것도 비슷한데요. 예. 다 알고 싶은 거는 욕심이에요, 사실. 예. 근데 사실은 다 알고 싶어요. 예. 그 욕심인데 다 알고 싶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 이러면 그중에 하나를 골라 그러면은 저는 역사 공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이걸 읽는데 이제 이 투의 이제 철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문학의 그 가장 베이직이 철학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 경제, 역사 이런 게 있고 그 위엔 예술이 있고 이런 뭐 종교가 있고 이런 건데 이 책에 감사한 이유가 지루한 책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있는 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그런 책들 그 프란시스 셰퍼가 쓴 그 책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항상 저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제가 들춰본 적이 있어요. 프리즈 되셨나요, 혜빈기님?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아쉽게도 인터넷 상태 때문에 더 얘기를 못 들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인문학을 같이 읽기로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책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참 선정을 잘했다는 생각을 들어요. 더더군다나 또 의심을 좀 하셨던 빅토리아님께서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작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까지 이제 생기신 거 보니까 사실 이 저자가 계속 퀘스천을 드리잖아요. 어떤 게 맞다 옳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쉽게 바라볼 수 있게 좀 쉽게 풀어주면서 결국 선택은 너의 몫이야. 이게 절대주의든 상대주의든 어떤 게 네가 유리라고 생각하니 이게 너의 몫이야. 그리고 또 역사를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이 역사가 굉장히 경제적인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의 설명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사실 제가 대학원 공부했던 게 전부 이거였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 관련해서 읽고 토론하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시에 철학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저희는 통합적인 좀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이게 옳아, 나는 이게 맞는 생각이야 라고 늘 생각을 했지만 사실 통합적인 접근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이게 다 사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이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갖는 거, 나의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황색 저널리즘, 미디어에 노란하지 않는 판단하는 저희가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워낙 빠른 게 유행하고 뭐 10초, 15초, 30초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긴 호흡이 있고 또 깊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맥상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온라인 시대에 이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뭐 광고 스킵하기를 누르면서 유튜브로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런 자극적인 매체 없이는 수업이 안 되는 습관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 세지지 않나.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예전보다 훨씬 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또 부모로서 입장으로 같이 사안들을 좀 얘기해보고 부모들도 좀 같이 좀 나누면 좀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혜빈킴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시다가 카메라를 끄셨네요. 네. 아, 여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토록 안 좋습니다. 마지막 네, 정리 저희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주체적인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그렇게 얇지 않은 지식들을 마구마구 준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는 혜빈키님의 말씀으로. 아까 그 책 얘기 잠깐 짧게 해주세요. 책 얘기. 그러면 우리 세상의 책 얘기.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읽기를 한번 권해드리고요. 제가 이 책이 읽고 싶어졌어요. 궁금해졌어요. 왜냐면은 이게 입문서로서 너무 좋은 지대넘납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모든 방면에 큰 기둥들을 세우면서 그러면은 철학은 어떻지? 이 세계에서의 뭐 종교는 그러면 어떻게 발전되지? 어떻게 할까? 뭐 어떤 역사에 대한 이런 궁금증들을 더 유발시키는 그런 호기심을 굉장히 더 자극하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책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2탄을 들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샤로님 나오셨는데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서류 작업하느라 아래층 위층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너무 좋은 얘기였을 텐데 솔직히 다 못 들었는데 다들 좋다고 극찬하시고 그래가지고 1시간치의 지식을 얻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